안녕하세요, 가치환입니다. 9월 2일 목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코스닥은 그런대로 선방을 했는데 그래도 코스피가 1% 가까운 하락이 나오면서 굉장히 시장이 좋지 못했던 하루였습니다. 별다른 반등도 없이 계속 무너지기만 했었죠. 그래서 오늘 정말 쉽지 않았을 텐데 앞으로도 이렇게 박스권 내에서 흔들리는 구간은 계속 발생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한 달에 한 번꼴로 간헐적으로 큰 폭의 하락이 나올 때 그런 구간을 위해서라도 언제든지 현금을 많이 확보하고 조금은 보수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을 한번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살펴보면 오늘은 카카오하고 포스코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1% 이상의 약세 흐름이 나왔습니다. 특히 삼성 SDI는 5% 가까운 급락이 나왔고 카카오뱅크는 8% 가까운 급락이 나왔죠. 이와 관련해서는 제가 뒤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울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기업들도 1% 이상의 약세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오늘 코스닥은 나름대로 보합권 내에서 마무리가 되었는데 그래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살펴보면 이게 보합으로 마무리된 것이 맞는지 조금은 의문이 드는 하락폭인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을 살펴보면 먼저 코스피. 오늘 코스피는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도가 나왔고 오늘은 기관이 조금 더 큰 순매도를 보여주었네요. 그리고 오랜만에 다시 한번 연기금의 큰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자, 코스닥은 오늘 9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기관과 외국인은 코스피하고 마찬가지로 순매도를 보여주었네요.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 1%의 하락이 나왔는데 정말 웬일인지 모르겠지만 외국인이 3거래일 연속으로 순매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한 하락이 나왔던 삼성 SDI. 삼성 SDI는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보기 드문 강한 매도세가 나왔고 그리고 연기금이 강하게 매도세를 보여주었네요. 그리고 카카오뱅크. 오늘 카카오뱅크도 8% 가까운 하락이 나왔죠. 자, 그런데 수급을 살펴보면 외국인은 확실히 많이 순매도를 보여주었는데 기관 쪽에서 금융투자, 보험, 투신, 연기금까지 기관은 여전히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 내에서 상승이 나왔던 카카오. 오늘 외국인의 순매수와 함께 하락장에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상승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을 살펴보면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 카카오, 포스코, 네이버, 크래프톤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 올렸습니다. 그리고 기관은 카카오뱅크, SK이노베이션, 크래프톤, 일진하이솔루스,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 올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오늘도 미국 시장의 흐름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S&P 500은 보합으로 마무리되었고 나스닥은 0.3%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우지수도 보합으로 마무리되었는데 참 이런 모습 보면 국내 시장에 투자한다는 것이 조금은 허탈할 수가 있고 회의적인 시각을 많이 가질 것입니다. 최소한 국내 증시도 약보합 내에서 이렇게 시장이 흘러갔다면 모르겠지만 오전장에는 1% 이상도 지수에 큰 낙폭이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허탈했던 하루가 되었을 것입니다. 물론 저도 아쉬웠던 하루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어쨌든 국내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미국 시장을 따라갈 수 없는 만큼 언제나 업종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들어볼게요. 오늘 코스피 지수가 상당히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 특히 2차전지 관련주들 오늘 다른 섹터에 비해서 좋지 못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 SDI 주가가 조금은 눈에 띈다고 할 수가 있는데 그 때문에 몇 가지 이슈를 한번 찾아봤어요. 물론 삼성 SDI의 시장 점유율이 SK이노베이션에 비해서 한 단계 뒤처지게 되었다 이런 내용이 나오긴 했지만 저는 이런 내용을 신경 쓸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2차전지는 아직까지 반도체처럼 특정한 기업들이 시장 점유율을 공고히 하고 있고 그 기업들의 이익을 독점하고 있는 그런 구조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6위가 되었다면 다음 분기에는 5위가 될 수도 있고 또 내년에는 7위가 될 수도 있고 너무 순위에 대해서 크게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2차전지의 성장성 자체가 매년 이렇게 성장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6위가 되었던 7위가 되었던 8위가 되었던 결국에는 2차전지와 관련된 매출 비중 이 비중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반도체처럼 어떤 특정한 기업이 이 시장을 확고하게 점유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없고 워낙 성장성을 겸비한 산업이기 때문에 순위가 조금은 뒤바뀔 수는 있어도 크게 문제될 수 있는 요소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삼성 SDI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113만원까지 이렇게 아주 높게 제시한 증권사도 있고, 그리고 많은 증권사에서 100만원 이상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만큼 앞으로도 올라갈 여력이 높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의 하락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해본다면 저는 이게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아요. 차익 실현.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 가장 많이 상승이 나왔던 업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전지에 있던 자금들이 조금은 차익 매물로 나왔을 가능성도 높고, 또 대부분의 종목들이 고점 부근에서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쉬어가는 구간, 그런 구간은 늘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악재가 있는 것은 아니고 단지 차익 매물이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정부 정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업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최근에는 탄소 중립이 법제화되면서 조금 더 이쪽 섹터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 또 최근에는 탄소 중립에 12조 원을 투자하겠다, 정부에서 내년 예산안 발표와 함께 오늘도 탄소 중립과 연관되어 있는 몇몇 기업들이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차트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던 유니드, 해당 종목은 최근에 10% 이상의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 종목은 탄소 포집 핵심 소재 점유율이 전 세계 무려 30% 비중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친환경 에너지를 예를 들 수도 있겠지만, 친환경 에너지보다는 탄소 배출 규제 쪽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지금 보시는 종목이 대장주라고 생각하고 있고,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많이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등한시하자, 그렇게 접근하기보다는 많이 상승이 나온 것은 다 이유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고 당장에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재료가 꾸준히 이어질 수가 있고, 또 단발적인 이슈가 아니라면 항상 눌리는 구간, 그런 구간을 활용해서 진입하는 것이 항상 적절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장대음봉이 나왔을 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굉장히 상승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물론 저도 그 자리는 부담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꺼지지 않는 재료를 가지고 있고, 그 재료가 앞으로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이라면 한 번쯤은 이러면 눌리는 구간을 활용해서 접근해 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투자를 하실 때는 재료가 우선돼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대형주라면 수급이라든지 실적, 이런 점도 같이 볼 수가 있고, 가장 마지막으로 보는 것이 저는 차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선 모든 내용이 다 만족스럽다고 하더라도 내가 매수하려는 위치가 고점인지 아니면 너무 가파르게 상승이 나온 구간인지, 그런 것을 먼저 고려해보고, 만약에 전자 쪽의 내용이 우수하다면 기억을 하고 있다가 눌리는 구간에서 그런 구간에 활용해 진입하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코스피가 3200포인트까지 올라온 시점에서는 앞으로도 지금과 같은 방법이 많이 유용하게 사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투자 전략 한번 수립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카카오뱅크가 급락을 하고 있는데, 우정사업본부에서 카카오뱅크 지분 약 2.9%를 블록딜러 시간내에 매도하겠다, 어제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오늘 장 초반부터 굉장히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블록딜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악재는 맞아요. 왜냐하면 블록딜을 하지 않았다면 대주주의 물량으로서 시장이 풀리지 않고 그대로 잠겨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블록딜로 나왔기 때문에 이 물량은 시장에 희석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때문에 단기적인 약재라고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러한 재료가 주가의 추세를 바꿀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고민할 필요가 있거든요. 두 가지 예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블록딜 이후에 주가가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가격을 회복하지 못하고 아직도 횡보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두 번째로 카카오하고 하이브, 이 두 종목은 블록딜 진행 이후에 주가가 오히려 그 가격 이상으로 빠르게 회복을 했거든요. 자, 그럼 두 가지 차이점이 무엇이 있을까? 저는 수급하고 주가의 방향성, 이 두 가지를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SK바이오팜부터 볼게요. 자, SK바이오팜의 차트를 보시면 이 당시에 블록딜로 인해 주가에 큰 하락이 나왔고, 그 이후로 이 가격까지 주가가 회복하지 못하고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카카오는 4월 15일 이 당시에 블록딜 이슈가 주가에 반영이 되었는데, 장중한테 4% 이상의 하락이 나왔지만 그래도 빠르게 회복을 했고, 단기적으로 주가를 봤을 때도 크게 블록딜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이브는 이 당시에 블록딜 공시로 인해서
약 7% 이상의 하락이 나왔지만 단기간 내에 블록들 직전 가격, 그 가격을 회복을 했거든요. 자, 그런데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먼저 첫 번째로 수급을 봤을 때도 하이브하고 카카오, 이 두 종목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던 종목이었고, 반면에 SK바이오팜은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나가고 있던 종목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가의 방향성. 일단 하이브의 주가를 보시면 추세적으로 우상향 흐름을 보여주었던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블록들 공시가 나왔고, 그리고 카카오도 마찬가지죠. 추세적으로 우상향 흐름을 보여주었던 종목이었습니다. 자, 반면에 SK바이오팜, 과거 추세를 봤을 때 상승보다는 하락 쪽으로, 조금 전에 하이브와 카카오가 다르게 방향성 자체가 아랫방향으로 틀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도 오늘 하루의 흐름을 가지고 모든 것을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앞선 종목들과의 비교를 해봤을 때 추세적으로도 우상향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종목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또 특히 외국인과 연기금 이쪽에서 수급이 많이 들어오고 있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단기간 내 악재는 맞겠지만 이분이 정말로 주가의 추세를 다시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재료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의 흔들림이 있겠지만 그 이후에 외국인의 수급이 다시 들어오는지, 혹은 지금처럼 기관의 수급이 꾸준히 들어오는지, 이런 게 눈으로 보인다면 조금 전 카카오와 하이브처럼 다시 좋은 모습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코스피 200에 특례 편입이 되었기 때문에 그로 인한 1000억 이상의 패시브 자금이 이 종목으로 매수세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도 제가 모든 것을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겠지만 카카오뱅크는 지난번 카카오하고 하이브, 이 두 종목과 유사한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정말 좋지 못했던 하루였는데 다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그래도 내일은 금요일인 만큼 즐거운 주말을 위해서라도 시장이 긍정적으로 마무리되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